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반도체주의 강세에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투자은행 베어드가 목표 주가를 $1,200로 높이면서 2.5%가량 상승했고 마이크론도 3%대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가량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의 움직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달 12일 이후 처음으로 $7만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19% 이상 올라가면서 전체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세를 탔는데요. 이 같은 반등은 현지 시간 2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심사 서류를 업데이트할 것을 운용사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DS 부문장에 전영현 현 부회장을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DS 부문을 이끌어왔던 경계현 사장은 미래사업 기획단장을 맡게 되는데 기업은 이번 이사 조치에 대해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 하에서 대내외적 분위기를 일신해 반도체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과 영국 정부가 오늘부터 이틀간 온오프라인으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합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1차 회의의 주제였던 안전에 혁신과 포용까지 더한 3대 AI 주제와 관련한 정상급 합의문 채택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1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 4만 선을 돌파한 다우 지수는 이날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날 빅테크주의 강세가 나스닥을 견인했습니다. 오는 22일에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2.5% 상승, 그리고 마이크론은 3%가량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해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이상 급등을 보이면서 3월 초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기차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인상한 영향으로 테슬라와 니콜라가 1%대, 그리고 리비안이 2%대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반도체주와 저PBR주의 강세로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은 0.4%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730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관이 나홀로 이끌었던 이 코스피 시장, 오늘은 개인이 나홀로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코스닥 0.04% 현재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84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기관 투자자가 나홀로 매수세 보였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기관의 개인이 가세해서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두드러지고요. 외국인은 현재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오늘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오늘도 역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대장주들의 실적 발표에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역시 올해 첫 성적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역시나 장비 기업의 상당수가 올해 눈에 띄는 실적을 이뤄냈는데요.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이 지난해보다 4.4% 증가한 1,053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내년에는 시장이 더욱 가파르게 성장해서 1,240억 달러 규모에 육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는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오늘도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 또 신고가 경신을 했죠. 다우는 밀렸다 그러는데 이미 신고가 경신을 한 상태에서 잠깐 눌렸다가 어차피 추세는 계속 우상향이기 때문에 또 올라갈 겁니다. 제가 글로벌 시장은 상승장이고 또다시 신고점 경신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올해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시장도 좀 따라가는 흐름들을 이제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2,800도 돌파를 못한 상황이라 조금 여러분들도 실망스럽긴 하겠지만 움직이는 섹터들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상승장처럼 강한 애들이 있죠.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주랑 물론 지금도 조선주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조선주, 그다음에 은행주, 그다음에 뭐 보험 뭐 이런 애들 이제 강하게 움직였었던 게 기억이 나실 거고 최근 들어서는 구리 관련주 강하죠. 구리 관련주 강하고 그다음에 전선 테마주들 역시 굉장히 강한데 근데 이제 좀 많이 올라왔다고 장중에 뭐 흔들림이 좀 나오기는 해요. 지금 아침에서도 강했다가 지금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전선 테마인데 그래도 구리하고 전선 테마주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주 뭐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식품주 K푸드 해가지고 검은 반도체 김이 많이 그렇게 팔린다 해서 움직이는 거랑 그다음에 라면. 근데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은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10년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전에서도 코로나 터질 때에서도 식품 관련주 이슈 있었습니다. 기사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몰리진 않았죠. 근데 지금은 기사가 확 몰리면서 음식 업종에서도 일부만 근데 일부만 가요. 일부만. 오히려 화장품은 이것저것 다 가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오늘은 구리 다음으로 이제 알루미늄. 이란 대통령이 뭐 헬기에서 사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중동에 무슨 뭐 이게 뭐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서 움직였다 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 뭐 기사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 다 핑계죠. 올리고 싶으니까 주가를 올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진짜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 지수는 오늘 코스피 한번 보게 되면 지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거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렇게 팍 하고 올라가서 여기 2,800으로 가는 거. 저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이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꾹꾹 눌러놓으면서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구리, 전선, 화장품, 식품, 알루미늄 뭐 이러다 저러다가 이제 뭐 원전 테마로도 돌아가고 뭐 체코 원전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으니까 아니면 또 다시 방산이 또 강하게 움직인다든지. 근데 IT는 항상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는 삼성전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얘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장이 상승장입니까 하락장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승장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넘어갈 거면 하락장이 오면 돼요. 근데 하락장 올라오면 우리나라만 빠지면 안 되고 옆에 있는 일본도 빼야 되고 다 빼야 되는데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IT에 대한 실적이 올해 계속 우상향이고 내년 계속 우상향이고 내후년도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22일 날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한다는데 자 미국장 보면은 벌써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번 1분기 실적 예상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한 달 전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확정 실적을 내일 발표할 건데 예상보다 더 좋더라라는 얘기를 지금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것만 끝나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2분기는 더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코멘트를 주려고 하나 봅니다.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얼마나 또 대박인지 약간의 예고편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또 그게 또 문제가 뭐냐. 그게 또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3분기도 더 대박이고 4분기도 더 대박이면서 내년에는 더 초대박이다라는 엔비디아 얘기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게 거의 그렇게 얘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엔비디아 주가서부터 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고점을 당연히 돌파하겠죠. 당연히 돌파할 거고 미국 대선도 있고 그래서 올 대선을 맞아서 금리 인하 또 한다 그러고 뭐 늦어도 뭐 9월 달에는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9월 달에 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되는 거지만 9월 달 전까지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5월 22일이니까 6월이라고 치고 6월, 7월, 8월, 9월 안 한다 그러면 그때서 빠지면 되는 거니까 아직 4개월에 올라갈 여유가 있죠. 미국 시장은. 근데 미국 시장은 그래서 4개월 동안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얘네들 4개월 동안 올라가갖고 무럭무럭 잘 올라가갖고 엔비디아도 막 초폭등하고 계속 올라가면 그럼 우리나라도 조금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이렇게 횡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넘어간다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넘어갈 건데 좀 늦다. 이게 좀 답답할 뿐이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IT가 제일 안전하다. 그래서 IT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전선 테마가 더 강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IT도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이제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반도체 껴서 만들어야 돼.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만들질 않잖아요. GPU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HBM은 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 받아야 되고,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기다가 물량들을 엄청나게 보내야 되는데 작년치는 다 완판이 됐고 내후년 것도 지금 열심히 만들어 보내고 있는데 지금 물량이 계속 모자라니까 뭐 하고 있어요? 공장 짓고 있고 장비 넣어야 되는데 장비 회사들한테 수주 물량들 갖고 오라 그러겠죠. 물량 갖고 오라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계약 공시가 올해 내년 계속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올해 계속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지금서부터 IT 부품주들은 모아가야 됩니다. 뭐 원전 테마도 좋고, 근데 그 다 테마란 말이에요. 원전 테마도 좋고, 뭐 방산주도 좋고, 뭐 화장품 뭐 그래요. 뭐 올라간다 그러니까 좋고 하지만 그래도 365일 우리나라 그래서 수출 국가에서 먹여 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 1등 효자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가장 많은 IT는 365일 매년 4계절마다 이슈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제일 안전하다. 그래서 IT는 계속 모아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가도 그 종목이 뭔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중이고 22일 날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미국장 폭락 안 나올 겁니다. 흔들려도 2분기, 3분기, 4분기 엔비디아 실적이 계속 더 좋을 거라서 폭락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현재 오늘 우리 시장 파란불로 양대지수가 출발을 했지만 이 통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국면에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순환매 장세가 여전하지만 그 중심에는 굳건하게 IT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까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 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 저희에게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이 기다릴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와줬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이 시각 흐름 짚어보자면요. 1.68% 다소 조정받으면서 32,2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오랜만에 이 주성이가 나와줬습니다. 오늘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요? 자, 지난주에 딱 요 정도 가격이었었는데 32,150원, 물론 32,000원대도 추천한 적이 있고 32,150원에 지난주 추천하고 나서 얘도 5%대 수익을 한번 달성했던 종목입니다. 반도체 당연히 장비주 좋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죠. 일단 그 이슈는 일단은 나왔고 이미 얘기 나왔고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좀 된 겁니다. 반영이 됐는데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나쁘다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지금 엄청나게 폭탄 매도를 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에 보면 기관들이 열심히 살살 삽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가 이제 바닥이 돼서 결국은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또 상승을 할 텐데 그러면 삼성전기도 상승을 하고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들 전공정, 후공정이 다 올라가고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신고가 패턴이니까. 그래서 이미 신고가 패턴에서 어제 느낌이 좋았던 게 PSK 홀딩스가 역사적 신고점을 돌파를 어제 달성을 했고요. 달성했다고 끝이 아니고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고 한미반도체도 한번 계속 갔다가 옆으로 횡보하는데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갈 거고 그리고 테크윙도 그렇죠. 테크윙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이수페타시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수페타시스도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수페타시스도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 이제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큰 수익을 냈던 게 제주반도체인데 거의 780%대인가. 근데 그거를 지금 불과 몇 프로 안 남겨놨어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익률 1등 종목이 지금 제주반도체 작년 9월 19일 날에 781%인데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780.4%, 그러니까 1%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1%만 올라가게 되면 물론 역사적인 신고점이긴 하지만 저는 이 상징이 여기서 끝난다고 보지 않아요. 계속 간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전선 테마 나쁘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는 전선 테마도 올해 내내 계속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지만 전선 테마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진 않아요. 그냥 그건 이슈 때문에 가는 겁니다. 뭐 전선 테마, 그쪽 구리선, 불과 10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움직이는 거 이슈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인공지능 이런 거는 있지도 않았고, 원자재 가격 상승하는데 올라간다고 했었던 때가 있기는 있었죠. 근데 걔네들이 코스피를 이끌고 여러분들을, 어쨌든 안 올라가는 이유는 일단 세력들이 사고 테마고 개인들이 안 쳐다보니까 올라가는 게 이유가 큽니다. 근데 중심의 대장으로서의 아주 커다란 중심의 이 시장을 이끌 수 있을 정도의 덩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한 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면 이 시장이 상승장이 맞다면 미국 시장도 지금서부터 대선까지 계속 올릴 텐데 대선 끝나고 나서도 또 올라갈 수도 있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됐는데 돈을 열심히 퍼대고 있고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욕을 안 먹으려면 예를 들어서 또다시 1,000조씩 막 풀고 심심할 때 2,000조 풀고 막 풀어대도 미국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전 세계에서 더 깡패 국가가 더 됐네. 더 힘이 더 세졌네. 그럼 돈을 더 풀어대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알아서 해결하겠죠. 거기는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고 원자재도 안 나오고 왜 이래버리니까 식품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사들여야 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조절하기가 정말 막막하지만 미국은 더 땅을 더 파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땅덩이도 넓고 그런 등등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하든 뭐라든 해가지고 과일도 기존에 100배 이상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온다라 그러면 그럼 모든 게 단가가 많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기술 발달로 인해서 낮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여건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저런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이 얘기는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였고 어쨌든 미국은 당장 올해 내년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올라가려면 제가 원론으로 다시 얘기 넘어가서 이 시장을 이끌려면 전선 테마가 이 시장을 이끌지는 못합니다. 덩치가 없어서. 그러면 뭔가 중심이 되는 테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IT가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맨날 이 얘기해서 지겹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IT가 이 시장을 이끌어야 돼요. 코스피 전체적인 시총을 한번 봐봐요. 이거를 올리려면 우리나라도 언젠가 따라갈 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도 아르헨티나도 나라가 망한다 그러지만 주가는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꼭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력들이 돈 넣고 땡기면 되는데 그 중심 테마를 뭐를 할 거냐? 그걸 열심히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IT는 중심에 있다.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해 계속 좋을 예정이고 IT에 대한 전망과 반도체 수출과 쓰임과 인공지능의 확장과 그런 혁신과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주가는 그렇지를 못,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최근에 좀 부진하죠. 다시 또 오릅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또 올라갈 거고 안 무너져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또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면 주성엔지니어링도 그 다음에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도 안전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살펴봤습니다. 매수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5월 13일 주성 엔지니어링 32,15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4.98%의 높은 수익률 거두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5월 14일 원익 QNC 34,000원 짚어주셨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5월 16일 삼성전기 15만 3,30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3.78%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5월 17일 원익 QNC 33,000원
원 짚어주셨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이 삼성전기 15만 원 선에 접근해 봤는데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82.67%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종목 상황들 다 같이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먼저 지난 주인공이었죠. 삼성전기 오늘 장에서의 전략 계속해서 살펴볼 거고요. 또 두성엔지니어링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까지 보시죠. 자, 어제 삼성전기 드렸던 거는 15만 3천 원 가격은 안 돌아왔습니다. 1,000원 차이로 안 돌아왔는데 지난주에 가격들 드린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기준으로는 수익이 좀 났습니다. 그거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그러니까 급등명중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이건 이제 언제 기준이냐면 요때예요, 요때. 여기 바닥에 있을 때, 이때 바닥에 있을 이때는 요 자리가 괜찮은 자리였거든요. 과거 차트를 보면 이렇게 차트가 뭐 하여튼 뭐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6022번은 완전 바닥도 아니네요,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고점을 뚫을 때 뭐 이런 자리 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 바닥 아닌 것 같은데 최고점이 있네. 맞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올라가더니 이렇게 올라가더니 이렇게 올라가더니 이렇게 올라가더니 여기서 폭등을 하면서 이때 이제 엔비디아 이슈가 같이 붙으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거기 엔비디아 뭐 납품한다 그래갖고 주가가 여기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이게 지금 또 고가를 돌파를 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때 당시 이때 바닥이냐 아니 이때 상당히 여기였나 여기 바닥이냐 아니요 이때 기준으로 엄청 많이 올라갔었던 자리였는데 하도 많이 올라가고 저 자리가 많이 올라온 게 아닌 것처럼 보일 뿐 여기도 뭐 한 100% 정도 올라갔던 자리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 과거 얘기 이때 샀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걸 또 최근에도 드렸거든요. 자, 또 최근 그래서 11월 달 드렸던 기준으로는 지금 780%가 났는데 이게 1%만 더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53,000 뭐 100원, 200원만 올라가 100원? 뭐 100원만 올라가게 되면 얘가 이제 급등명중 수익률 베스트 5의 1등 종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주반도체를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2월 6일 날에도 드렸는데 2월 6일 날이 요 날이에요. 그 이때에서 이거를 이 바닥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왜 여기서 추천했느냐? IT를 믿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서도 미국 시장의 앞으로의 흐름과 엔비디아 주가 발표 이후에서 2분기, 3분기, 4분기 그다음에 내년에서도 또 초대박 그리고 엔비디아가 뭐가 대단하냐면 기존에 있는 모델에서 당연하죠. 삼성전자도 갤럭시 1, 2, 3, 4, 5, 6, 7, 8 이렇게 팔잖아요. 인텔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12세대, 14세대까지 나왔는데 15세대 곧 나올 거고 16세대 나올 거고 라이젠, AMD도 1, 2, 3, 4, 5 그다음에 6 버전 내놓을 거고 뭐 코드명은 다 뭐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든 버전대로 계속 나오겠죠. 무슨 얘기냐면 IT 회사들은 점점 업그레이드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매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 블랙웰이라는 그 모델 다음으로서도 뭐 기업형 모델이 있고 뭐 보급형 모델이 있고 뭐 라인업들이 여러 가지가 그래도 있더라고요. 선택지가 한 2-3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도 점점 업그레이드해서 나오게 되면 그것도 판매가 또 불티나게 왜냐면 지금 없어서 못 파니까 내년까지 다 완판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이슈가 되면서 뭐가 모델이 나왔는데 이게 더 좋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이 인공지능으로 이제 돈 벌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으로 돈 벌면은 또 설비 투자하겠죠. 그럼 엔비디아 또 돈 벌겠죠. 그렇게 해갖고 2026년도까지 앞으로 2년도 뒤까지 엔비디아가 우상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IT주들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들을 저는 이미 작년부터 알고 있던 상황이고 올해 초서부터는 그걸 확신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이 고점에서도 무럭무럭 올라간다라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전문가님 현재 기준에서는 지금도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얘는 여기서 혹시나 HLB처럼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얘는 테마고요. 테마고 제약주들은 원래 그래요. 제가 그래서 HLB 급등했을 때에서 저도 추천을 했지만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거는 이슈가 끝나게 되면 사실 이렇게 올라올 것도 아니었거든요. 기대감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대감이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4월 달에 경고를 했고 결국은 5월 달에서 판 사람들이 승자였던 거죠. 4월 달하고.
완전히 지금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근데 얘는 좀 얘기가 틀립니다. 그리고 얘는 시가총액도 크고 실적도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엄청나죠. 지금 막 조 단위 얘기 나오잖아요. 매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내년에서 뭐 2조를 찍을지 3조를 찍을지 뭐 정말 초대박이처럼 10배를 갖고 10조를 찍을지 모를 일입니다. 인공지능은 그래요, 지금. 지금 과학자들도 이게 얼마나 더 많은 엄청난 혁신과 또 얼마나 돈을 벌지 뭐 인도에다가 팔지 중국에다 팔지 어디다 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그래프들 보세요. 뉴스 기사들 나온 것들 뭐 로봇의 앞으로의 전망 추이였고 뭐 지금은 뭐 200억 달러에서 앞으로 뭐 3천억 달러가 될 거고 나중에서 5천억 달러가 될 거고 언제는 뭐 1조 달러가 될 거고 뭐 그래서 다들 차트가 다 이래요, 지금. 반도체 뭐 수출 추이 뭐 등등 해 갖고 다 인공지능, 로봇 다 우상향 이렇게 되죠, 차트가. 이게 점점 각도가 점점 기울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네들이 버블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미친 장이라 그러죠. 미친 흐름이 나와요. 차트가 여기서 이렇게 폭주하는, 그러니까 우리 에코프로 보면 돼요. 15만 원짜리가 150만 원 가듯이. 저는 IT가 분명히 그런 흐름들이 내년에 나오든 내후년에 나오든 클라이막스 쪽에서는 그런 흐름이 한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끔 뉴스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사면 안 될 정도로 못 베길 정도로 엄청난 뉴스를 뿌려댈 겁니다. 뭐 매출을 뭐 10조를 할 건지 100조를 할 건지 뭐 그건 나중에 기사가 나오면 알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뉴스를 뿌려대기 전까지는 저는 바닥이 아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시장의 대장 중에 한 명이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그래서 안 꺾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사고 있어요. 개인들은 안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계속 단타 치고 이런 데서 매매하다 물리면 또 이런 게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올라가야 그래야 주성애지도 또 쫓아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쁠 게 흐름이 없어요. IT 섹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수페타시스가 계속 올라가기를 기대하세요. 저도 이거 지금 뭐 8만 원, 뭐 10만 원,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래 전망을 볼 때. 자, 다음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올라갔다고 불안할 게 아니고 계속 모아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올해는 20만 원 당연히 가는 거고 30만 원까지 목표치를 말씀을 드렸고 10년 뒤에는 100만 원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미래에 진짜로 터미네이터라든지 로봇들 그런 인공지능 시대, 그러니까 지금이 없었던 그런 문물들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뭐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그 손안에 있는 컴퓨터, 핸드폰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동영상이 그렇게 깔끔하게 사진이 그렇게 뭐 디카 이따만한 거나 들고 다녔지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납작한 데에서 요즘에는 뭐 삼성전자 뭐 50배, 그러니까 100배인가 이렇게 해갖고 망원 렌즈처럼 그 찍히는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 메타버스 시대든 아니면 가상 뭐 그런 뭐 버추얼 시대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뭐 영화에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홀로그램, 뭐 그래픽, 뭐 그다음에 그래픽으로 되는 뭐 컴퓨터라든지 그거 나오면 안 살 겁니까? 뭐 여러분들 안 사도 여러분들 자제들이 혹은 조카가 혹은 뭐 손자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사달라고 그러겠죠. 그럼 안 사주겠어요? 어쨌든 돈 벌어 사줘야 되겠지. 그런 것처럼 결국은 소비는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안 써? 그럼 여러분들 혼자만 안 쓰는 것뿐이지 남들은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행이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자라오면서 그랬잖아요. 어릴 때 뭐 볼펜, 미제, 뭐 신발, 나이키, 뭐 노스페이스, 뭐 그렇죠? 뭐 이런 것보다 뭐 애플, 뭐 핸드폰, 뭐 등등등. 그러니까 소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인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도 인구, 중국 인구, 동남아 인구, 유럽 인구.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IT의 확장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하이닉스 저는 그래서 10년 뒤 100만 원 본다. 절대 미친 소리가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은 하나마이크론. 자 이거 최근에 이제 그 유무사증자 이슈 때문에 흔들렸던 건데 뭐 이게 하락장에서 걸렸으면 엄청 빠졌을 걸요. 하락장에 걸렸으면 이게 딱히 악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재는 재무 쪽으로 250억을 쓴다. 그러니까 1,100억 정도 유증을 하는데 거기에서 거의 뭐 800억에서 900억은 시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시설 투자 왜 하는 거냐? 그냥 뇌피셜인데 뭐 하이닉스가 됐던데 삼성전자가 가능성이 높죠. 삼성전자가 엑시노스를 지금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해놨는데 이게 대박이야. 근데 엑시노스 2400 생각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스냅드래곤
퀄컴에서 만든 스냅드래곤 이전 버전 갤럭시 S23에 들어갔었던 버전보다는 성능이 좋아요. 저는 이것만 해도 대박인데 근데 지금 나온 스냅드래곤 S24에 들어간 것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데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그것만 해도 저는 대박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쓸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엑시노스 2400 그거 관련주인데 근데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엑시노스 2500이 나오는데 이게 또 성능이 굉장히 좋답니다. 혹시나 이게 애플의 그 M1, M2, M3 그것보다 좋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그 애플의 그 CPU보다 좋거나 아니면 스냅드래곤보다 좋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 그러면 초대박이 터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엄청나게 팔릴 거고 삼성전자는 열심히 그걸 찍어대겠죠. 그러면 그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스냅드래곤 관련주에 갖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건 뇌피셜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도 돌긴 하니까. 근데 이제 안 빠지니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안 빠진 상태에서 유상증자 1,100억 중에 250억 중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시설 투자하는데 그걸 뭐에 쓰느냐? 그럼 나중에 이 기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초대박 터지게 생겼다. 지금 스냅드래곤을 이기는 뭔가 CPU를 지금 엑시노스 2500을 개발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대박을 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마이크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지금 찍어야 되니까 너네 공장 지어라. 내가 이만큼 사줄 테니까 내가 계약서 보증서 줄 테니까 지어라. 물량 갖고 와라. 그럼 지금서부터 앞으로 갤럭시 1, 2, 3, 4 지금 몇이죠? 24까지 나왔으니까 25부터 앞으로 갤럭시 S 40, 50 혹은 S 100 나올 때까지 앞으로 10년, 20년 나올 때까지 얘네들이 엄청나게 물량들을 계속 찍어내게 되면 지금이 바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게 아니더라도 인공지능 시대에서 시스템 반도체하고 인공지능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하나마이크론이. 근데 지금 22,500원이 그 유중 그 가격이란 말이에요. 신주 발행 가격 예상치인데 그래서 그거 일단은 저점을 한번 찍은 것 같고 일단 갭을 메꾸는 중입니다. 근데 뉴스는 기다려 봐야 돼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게 팩트는 아닙니다. 그런 소문들이 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근데 왜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안 좋은 얘기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런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기다 시설 투자를 해라라고 확실하게 뭔가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가 돼 있으면 이건 호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2021년 10월 달에서도 그런 비슷한 부분들 때문에 SK하이닉스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도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도 지금 외국인들이 안 팔고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면 약간 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게 봐요. 그래서 2021년도 언제냐면은 이때도 똑같이 유무상증자를 했거든요. 10월 달이니까 여기예요, 여기. 2021년도 10월 달. 이때 이후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죠. 이때는 왜 급락했냐면 우리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급등을 하고 나서 쭉 빠지고 다시 올라가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일단 시설 투자가 좋은 얘기가 나와서 저는 스냅드래곤을 또 대박을 치게 되면 그거 관련주 인터넷 찾아보세요. 스냅드래곤, 하나마이크론. 그럼 대충 여러분들도 뭔가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갭을 메우는 그러면 일단 25,000원 안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계속 사주고 있으니까 일단 이 전저점은 이제는 안 깨지고 좀 버티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올라가면 IT 힘이 중요합니다. 아까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강하게 움직이는 게 좋은 거예요. 이수페타시스가 강하게 올라가야 되고 하여튼 신고가 패턴들의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그러면 얘도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를 하고 나면 이제 무상증자를 주거든요. 8월 달에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선 주식을 사면은 10주를 사면 2주를 공짜로 주면 20% 수익이 공짜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주가 차트가 괜찮거나 나쁘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매수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때 주가가 만약에 10,000원이다. 무조건 매수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가가 30,000원이다. 매수가 들어오겠죠. 왜냐면은 무상증자를 준다고 하니.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일단 유상증자를 지금 한번 맞았고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제 공장 증설이라든지 시설 투자에 대한 얘기 좋게 나오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한번 움직이고 나서 이제 무상증자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자, 다음은 PSK. 자, 마찬가지. 그래서 PSK도 올라가줘야 돼요. 이것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줘야 하나마이크론 같은 애들이 덜 빠지고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PSK 홀딩스도 고가 돌파 머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해보고 수익률은 53.7%인데 이것도 대충 100% 봐요. 자, 다음은 세경하이테크.
이미 신고가 돌파가 돼 있는 종목이고 이거는 그냥 냅둬야 돼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냅두면 됩니다. 어차피 얘네들이 사서 주가 관리하고 있는 애들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서 올리는 거니까 얘네들이 계속 무럭무럭 자산을 계속 올리면 그 뒤에 핸드폰 부품주가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수익률은 71.4%, 은근슬쩍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모양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러다가 고점을 뚫어주게 될 겁니다. 뚫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IT주들이 달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얘가 뚫면 되면 뭐 이오테크스가 따라 올라가든 리노공업이 따라가게 되든 원익 QNC가 따라가게 되든 주성엔진이 따라가게 되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마이크론도 따라 올라가게 되든 그러면서 IT주들을 견인하는 대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얘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는 계속 상시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다음은 PSK홀딩스. 뭐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신고가 돌파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오늘 흔들리죠? 안 죽어요. 이거 죽으려면 일단 여기 깨야 됩니다. 여기 깨져야 되는데 45,000원 깨져야 되는데 쉽게 안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산 물량들을 보게 되면 기관들은 계속 사요. 외국인들은 그 가운데에서 단타 치고 있는데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니까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큰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개인들은 이미 작년 12월 달에 다 물량들 다 던졌기 때문에 물량이 쪼그라들었어요. 없어요 거의.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관들입니다. 그 기관들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올린 다음에 팔고 싶은 뭔가 확실한 뭐가 있으니까 계속 사겠죠. 앞으로의 IT의 시장을 믿고 얘네들은 계속 사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항공우주. 자, 방산주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제가 풍산도 추천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무슨 스페이스 그거 빼고는 다 추천했어요. 방산주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빼고는 다 추천해놨었는데 항공우주가 가장 최근에 3월이네요. 3월 22일 날 이때 추천했다가 한 달 보름 동안 물 먹었었죠. 근데 이것도 안 올라갔고 다른 애들 다 올라가는데 이거 안 올라갈 수가 없다. 결국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주성엔지니어도 약간 이런 비슷한 모습인데 다른 애들 다 올라가는데 안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안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된다. 다른 애들 다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라왔죠. 그래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고 뭐 중장기적으로 그냥 갖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요즘에 누가 뭐 한국항공우주 보시는 분들 없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이 더 가벼울 수도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사잖아요. 갖고 있고 개인들 건들지도 않죠. 기관들이 오히려 살살살 들어오죠. 고점 돌파하겠죠. 수익률은 10.1%지만 올라가다 보면 세경IT처럼 70% 갈지 모를 일이니까. 자, 다음은 주성엔지니어링. 이거는 이제 지난주 추천했던 거. 지난주에 32,150원에 추천했었는데 지금 정도 가격이죠. 그리고 나서 5% 수익 달성됐는데 또 달성 금방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저점이 깨질 일이 없거든요. 오늘 보니까 기가 외국인들 안 팔죠. 일단 최근에 기관들 금융투자 사고 있죠. 이거는 이따가 잠시 뒤 가격 전략 드릴 거고요. 자, 삼성전기. 삼성전기 이제 최근에 5월 16일이니까 지난주네요. 지난주에 이제 여기서 눌림목을 줄 때 대웅주 쪽에서 SK하이닉스만큼 굉장히 안전한 혹은 더 좋은 종목이다.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냥 좋은 거고 얘는 만만하면서 그냥 좋은 거고 그래서 둘 다 좋은데 그래서 SK하이닉스만큼 강한 종목이고 안전한 종목이다.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다 그랬죠. 잘 안 움직여요. 빨리 안 움직입니다. 무거워서 그래요. 근데 이걸 고점을 돌파하면 살살살살 올라가면서 지수 2,800을 가려면 얘가 올라가야 돼요. 얘가 올라가야지만 주성이도 올라가고 다른 데도 올라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98%? 올라갈 가능성 98%. 기가 외국인들 다 들고 있는데 그래서 2%는 뭐 혹시나 모르잖아요. 헨리해성이 날아가고 지구를 반토막 내갖고 사라지면 주시장 사라지니까 그럴 가능성은 2% 남겨놓고 거의 불가능한 가까운 그렇죠? 그런 거는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돌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 종목 주성엔지니어링. 자, 지금 저점 이것도 기관들이 다 갖고 있어요. 일단 저는 이거를 좋게 봅니다. 기관들이 사서 물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관들이 이 고점에서 다 사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들이 싸니까 들어왔다 놨다 단타 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이오테크니스도 요즘에 다시 움직이고 테크인도 강하게 움직이고 뭐 이런 걸 봐서는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뭐 PSK홀딩스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 걸 봐서는 주성엔지니어링 지난번에서도 32,150원 드렸었는데 150원 내려올까요? 뭐 내려오겠죠? 32,200원, 뭐죠? 고가격이나 32,200원.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요 가격에 들어가서 5% 단타는 쉽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이잖아요. 그거 나오고 나서 재료 소멸돼서 떨어질 일이 없어요.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2분기 실적은 더 대박이기 때문에. 기사를 찾아보면 다 나와요. 찾으면 다 나옵니다. 외국 사이트도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은 더 대박이에요. 4분기도 더 대박입니다. 이거 계속 엔비디아 실적이 계속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러면 주가들 뭐 이수페타시스도 계속 올라가겠지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거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깎고 그다음에 뭐 쪼이고 뭐 그다음에 녹이고 붙이고 뭐 이런 공정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식각 작업, 무슨 봉지 작업 뭐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그러면 전공정, 후공정, 테스트 장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장비에 주성엔지니어링이 국내 1위 기업으로서 한미 반도체만 장비가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주성엔지니어링도 잘 나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얘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만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삼성전기와 마찬가지 만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무상증자 요즘에 반도체 장비주들에서 나오니까 불안해하시는데 얘는 지금 인적 분할 해놨잖아요. 여기서 만약 유무상증자까지 한다? 이거 유상증자 그러니까 분할을 하려면 35,000 얼마였다? 35,300원 이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매수 청구권이 발동이 되게 되면 그게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거 분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 회사는 지금 이거를 분할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분할을 해서 일단은 그 후계자한테 넘겨줘야 되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분할을 해서 각각의 회사를 만들어 놓고 다시 키워놓고 이게 지금 이 회사의 지금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분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큰데 이게 가격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이거 주주들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보가 아닌 이상 25,000원에 있어요. 이거 그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매수 청구권을 발동을 시켜가지고 35,300원에 다 갖다 팔아버리겠죠. 근데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분할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이게 1조 5천억짜리 종목인데 이거를 500억을 그러니까 그래서 일각에 이렇게 보죠. 그 매수 청구권 가격을 500억으로 설정한 이유가 무조건 35,300원 이상으로는 들어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격에는 안 팔게끔. 그러니까 결국 이 가격 이상은 올라가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걸 봐서는 얘는 35,300원 이상으로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32,300원, 아까 200원이잖아요. 싸죠? 35,300원만 가더라도 10%는 먹겠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장점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오늘의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32,2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요. 현대 바이오랜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18,050원이고요. 그리고 보유 비중이 5%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3.3%가량 올라주면서 6,8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번에 재상담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시네요.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현재 좀 고민이 많다고 하시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랜드 18,050원이면 이미 저 고점에서 물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일단 최근 이제 화장품질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눌림목 조정은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아모레지, 그렇죠? 아모레지 많이 올라왔죠. 근데 점점 올라가는 그 속도가 이제 조금 버겁죠.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리긴 할 것 같은데 뭐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눌렸다가 박스권을 타면서
셀트리온처럼 될지 이러면 좀 정말 답답해집니다. 눌렸는데 이렇게 횡보를 해버린다. 그럼 이제 답답해서 그냥 그렇죠? 돌아버리는 거죠. 답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 아니면은 뭐 전선 테마주처럼 계속 쭉쭉 올라갈지 그거는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아모레지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근데 한국 화장품은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화장품 최근에 강했는데 조금씩 이제 거래 윗골이 생기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좀 흔들릴 거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비슷하죠. 지금 화장품주들 아모레지는 좀 버티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조금씩 흔들리는데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늘릴 수는 있는데 죽는 거는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으러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면 지금 좀 팔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뭐 7,500원에 샀는데 혹은 뭐 6,000원에 샀는데 지금 수익인데 어떡합니까? 무상증자를 준다는데 그랬을 때 그 기대감이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좀 파는 게 좋겠죠. 수익이 났으면. 근데 수익이 안 났으면 눌린 다음에 2차 상승을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화장품들 아모레지 보면서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온칩스 나와줬는데요. 현재 이 시각 흐름 보자면 0.38% 내리면서 78,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82,700원의 자리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들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82,700원에 10%. 그럼 최근에 들어가셨는데 자, 봐봐요. 여기 보면 올라간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폭도 크죠. 근데 조정이 그냥 5일선 정도에서 닫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매매하기가 원칙이 너무 단순해요. 5일선 이탈되면 좀 조정받겠다는 뜻이고 안 이탈되면 5일선 조정받고 올라가고 그럼 매매하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일단 단기 추세가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길게 조정을 받죠. 그러면 단점이 뭐냐면 길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받는 기간이 여기서 끝날지 이만큼 더 이렇게 하면 한 달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두 달이고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나쁜 거는 아닌데 조정이 지금 끝이냐 아니면 두 달 뒤에 끝이냐. 근데 지금 두 달의 그 기간이면은 지금 5일선 타고 있는 종목 예를 들어 이수페타시스는 아직 조정의 기미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있는 종목을 단타를 치는 게 물론 깨지면은 그러니까 얘도 여기가 깨지면은 여기 4만 원이 깨지고 3만 5천 원이 깨지게 되면 가온칩스처럼 됩니다. 그동안 올라간 것도 근데 얘는 여기서 조정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듯이 뭐가 깨져야 조정을 받는데 얘도 조정받고 올라가는 시간이 걸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가온칩스도 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한 거는 지금 한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좀 한 달 정도 혹은 두 달 정도 참으면 얘는 이수페타시스지만 가온칩스의 앞으로의 모양을 그리자면 이 정도의 흐름들이 한 두 달 뒤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 보이지는 한다. 근데 매수 가격이 높지 않잖아요. 자, 봐봐요. 높지 않죠. 82,000원대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하러 이걸 두 달 동안 갖고 있습니까? 양봉 나오고 움직이는 종목을 차라리 이렇게 생긴 거를 먼저 공략하는 게 빠를 텐데. 그래서 양봉 나오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좀 더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뭐 한 일주일 만에 안 움직이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상하다. 저거 전선 테마가 더 잘 가는 것 같은데 혹은 지금 구리 관련주 알루미늄으로 순환하는 거 그러면 알루미늄으로 들어가든가 그러니까 차트 모양으로 단타 치자면 많습니다. 근데 IT가 안전하다는 관점에서 IT로 한다라 그러면 IT도 이렇게 보다 보면 양봉 나오는 애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갖고 있다가 조금 늦다 싶으면 차라리 삼성전기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어요. 무거운 종목인데 이렇게 생긴 IT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교체 일주일 정도 보시고 교체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지만 제가 시장 설명들 자세하게 해드렸고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는데요. 좋게 나올 겁니다.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눈치 안 봐요. 좋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오늘 잘 못 가고 있죠. 그럼 뒤늦게라도 좀 쫓아갈 테니까 오늘 뭐 흔들리더라도 잘 참아내시고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서 미국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먼저 현재 유럽과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 중이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대마불사, 기승전 IT주를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2,200원 말씀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